전부가 그 북한 최고위층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해 나갔죠. 코드네임 흑금성으로 알려진 박채서 씨는 1990년대 말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소속으로 활동한 블랙 요원입니다. 국정원은 거액의 특수공작 사업비를 편성해 블랙 요원 등을 지원하며 북한 내 핵심 정보를 극비리에 수집합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국정원 내 최고위급 간부가 이 사업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정보소식통은 이 고위 간부가 대북공작금 중 수십억 원을 유용해 지인 명의로 국내외 부동산을 샀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북공작 사업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자 국정원 내부에서 의혹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며 해당 의혹의 진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MBN의 공식 질의에 대해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진행되는 감찰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강 기자, 국정원이 감찰에 나섰다. 이건 믿을 만한 무슨 정황 증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과거 국정원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감찰 파트에 여러 투서들이 들어온 바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용들을 확인해 본 결과 구체적인 정황 등이 확인되면 바로 정식 감찰에 착수하게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국정원의 사업은 보안이 생명이자 핵심인 극비 사안입니다. 정부 일반 부처와 달리 예산 집행과 결산 과정도 사업별 내용이 아닌 총액만 제출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번 대북공작 사업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일절 성과 소식이 들리지 않자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이 뒤숭숭한 소식을 우리 뉴스7을 통해서 벌써 지금 3번째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대북공작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공작 사업에서는 아시다시피 휴민트가 핵심이죠. 네. 활동 가능한 휴민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을 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 MBN이 대북공작망 관련 민감 기록이 정보 관계자에 의해 출력된 사실 또한 보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네. 명단이 유출됐을 가능성 등이 언급되면서 대북공작망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실제 피해가 확인된다면 복구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입니다. 그렇겠네요. 대북 공작과 맞닿아 있는 대북 수사권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로 이관이 됐잖아요, 대공 수사권. 맞습니다. 이거를 다시 국정원으로 돌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서 오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이 역량과 기법 그리고 그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올해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대공수사가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은 건데요. 네. 앞서 전해드린 여러 우려를 이유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있어서도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사권 부활 여부와 함께 보안, 또 안보 파트와 관련한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로 해석됩니다. 중요하니까, 믿으니까 그냥 영수증도 없이 쓰라고 국가가 돈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자체를 신뢰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북중수교 70주년이던 지난 2019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국정원 공작원 역할을 했던 A씨는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첩보로 제공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듬해 한 호텔에서 성과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A씨는 중국으로 귀국하자마자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공안이 자신이 국정원에 첩보를 전한 것은 물론 이를 치하하기 위한 자리까지 언급하자 활동이 사실상 전부 노출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A씨는 공안으로부터 국정원 내 중국과 북한에 협조하는 요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얘기까지 듣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다시 일을 해보자는 국정원에 기밀이 새어나가는 곳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북 공작을 담당했던 전직 국정원 관계자 B씨는 당시 상황을 전하며 자신의 상관과 연계된 일부 라인이 북한의 A씨의 정보 등 기밀을 넘겼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앞서 휴민트 정보원 명단이 출력되고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이어 구체적인 동선까지 노출된 정황이 나오면서 국정원 여러 라인에서 기밀이 경쟁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에 발령난 간부 A씨.
대북 공작 경험이 없었던 A씨는 발령 직후 휴민트 정보원 수십 명 명단을 출력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감한 정보인 대북 공작망 관련 기록을 출력한 건 그 자체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후 공교롭게도 활동 중이던 휴민트 정보원 절반이 발각돼 북한에서 곡사포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서버에 남은 출력 기록이 확인됐고 이를 토대로 정보당국은 A씨를 조사했습니다. 출력 이유를 추궁하자 A씨는 너무 신기하고 관심이 있어서 뽑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은 특별한 조치 없이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A씨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북공작국은 남아있는 정보원들마저 북한에 노출돼 역정보 유입 등 정보 신뢰성이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원 명단 등 정보 유출이 반복되면 휴민트 붕괴는 물론 우리 정보기관의 대외 신뢰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